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사주공부에 필요한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공부가 됩니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인식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마지막 설명 명조에서 진사공망이 아닌가요? 사오공망이란 것도 있는지요? 잘못 설명하신 듯. 제가 공망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제가 진사공망을 사오공망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을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제가 자막으로 제가 말로는 사오공망이라고 했는데 자막으로 진사공망을 사오공망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자막을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우리 김희신님이 너무 빨리 지나서 못 보셨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영상 만드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자, 기왕 올려주셨으니까 공망 찾는 법, 이 사주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찾는 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찾는 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적용하시면 돼요. 신축일주의 공망을 찾아보자고요. 신금일주부터 천간을 세어나간다는 얘기죠. 신부터 일, 이, 신 다음에 뭐죠? 임이죠. 그 다음에 개, 갑, 을. 여기서 천간에 갑, 을이 걸릴 때가 지지의 공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네요. 4번, 5번에서 4번, 5번이 공망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지에서부터 1번부터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축, 인, 묘, 진, 사, 오, 1, 2, 3, 4, 5, 6번 해가지고 4, 5번이죠. 그러면 4, 5번 진사가 공망이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신가요? 하나 더 해볼까요? 경술일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월주가 아니라 일주라고 치고요. 공만을 찾아보자고요. 경술일주에 여기서부터 세어나간다는 얘기죠. 1번이 경, 신, 임, 개, 갑, 을. 2, 3, 4, 5, 6번 5, 6번 갑을에 걸린 게 공망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술부터 세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술이 1번 해, 자, 축, 인, 묘 이렇게 2, 3, 4, 5, 6번 5번, 6번 갑을에 걸린 5번, 6번이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5번, 6번이 임묘가 걸리네요. 임묘가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5, 6번과 지지에서 새어나간 5번, 6번 갑을을 만난 그런 숫자에서 만나는 게 공망이라는 얘기죠. 어떤 게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제가 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 중에서 쉬운 거를 골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쉽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리차드 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대우는 한국 나이로 보나요? 아니면 만 나이로 보나요? 사주는 중국에서 시작한 거라 만 나이로 보는 게 아닌지요. 현재 한국만 만 나이를 안 쓰니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대우는 만 나이도 아니고 한국 나이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63년생이면 2019년에 57세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은 어머니 배에 잉태를 했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한 걸로 보고 태어나면 한 살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이 먹어지니까 한국 나이로 대운도 그 대운 나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안상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시간에 개수가 병화, 오화, 사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수에 관련 질병, 신장, 방광, 난소, 자궁 관련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시겠죠? 이 사주거든요.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불기운이 제법 많고 또 술토는 불을 뿜은 흙이라는 얘기죠. 시간의 개수, 조그만한 물이 이 많은 불을 견제하랴, 이 지글지글 끓는 흙에다가 물 주랴, 또 녹고 있는 쇠 식히랴,
이 조그마한 물 가지고 거의 개수가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상준님 얘기대로 이 불기운에 둘러싸여서 개수가 거의 고립무원이 됐네요. 그래서 이 물에 관련 질병인 신장, 방광, 난소, 자궁, 여자분이시니까 또 유방도 되겠죠. 생식기니까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물에 관련 질병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물은 몸의 70% 이상이 물이죠.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몸에 물이 말라버리면 윤활유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삐그덕거린다는 얘기죠. 기계도 윤활유가 안 들어가면 상당히 삐그덕거리는 것 같지. 그래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큰 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심장이 상당히 빨리 뛰죠. 그래서 혈압이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합병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 질환에 주의하십시오라는 통변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꼭 물기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기운으로 태어났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통변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진실의 눈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A씨의 사주에서 일지시지가 자유파살인데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별로 안 좋다고 해석하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자, 댓글만 봐서는 모르니까 사주를 보면서 설명한 게 빠르겠죠? 자유파살이 보이네요. 이게 자식 자리니까. 그래서 자식 자리하고 파살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관계가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살만 보고 항상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주에 자식 자리가 이렇게 안 좋구나 하면 자식성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사주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본인이 여린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죠? 주변에 보면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 상당히 두 개가 합쳐져서 큰 물을 형성했네요. 그리고 자수까지, 금생수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하고 쇠가 상당히 부담돼서 본인이 신약해진 사주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큰 병이 뭐죠? 물이죠. 또 물을 덮고 있는 쇠도 왼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상당하게 부담을 떠나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잎목 하나가 나한테 목생화는 안 되지만 이 큰 나무가 여린 촛불에 던져져 봐야 불이 꺼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잎목이 이 많은 물을 갖다 흡수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신약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무서운 존재인데 이 물이 뭔가요? 관이죠. 관은 남자한테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식이 나한테 부담 떠나서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의 기운이 나한테 안 좋으니까 자유파살이 자연히 시지에 있는 자식 자리하고 파살이 되는 게 안 좋은 살로 작용하겠죠. 만약에 자식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살은 작용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다 보니까 바로 파살이 작용력을 많이 발휘했네요.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통변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인유 원진살 보이시죠? 배우자궁하고 결혼궁에. 그러면 배우자운도 안 좋은 거를 암시를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성을 봐야 되겠죠. 배우자성이 뭔가요? 재성. 쇠죠. 쇠는 나한테 좋은 역할 하나요?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죠. 아주 나쁜 녀석이죠. 이 무서운 쇠를 생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이란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우자도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다. 인유, 원진살도 작용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주에 있는 살은 사주 전체를 보고 오행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자식성이 예를 들어서 자식운이 안 좋은 살이 있다 그러면 자식성을 봐가지고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좋은지 나쁜지 부부운이 안 좋은 살이 있다. 이렇게 원진살 같이 있을 때는 부부성을 봐가지고 부부에 해당되는 오행이 어떤가. 나한테 좋은 역할한가 나쁜 역할한가를 보시고 살 적용을 하면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댓글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